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특히 여성분한테 갱년기 때 잘 생기는 안면 홍조증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안면 홍조증은 우리가 긴장을 한다거나 또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간다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이럴 때도 홍조가 잘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에 열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23년 전에 개발한 이 피레토 세라피, 또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열 체질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안면 홍조에 대한 정의, 또 원인, 정상,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사진은 이제 안면 홍조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얼굴 주변, 특히 볼 주변이 붓죠. 발그랗습니다. 여기도 모셔혈관이 확장이 될 수도 있고요. 미세한 이게 구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열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는 자결감, 또 불면증이라든지 안쪽 안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같은 경우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으로 제가 치료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깔끔하게 치료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 안면 홍조를 설명하기 전에 저의 이제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또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 있죠. 바로 심부 온도의 저하, 심부 온도가 저하될 때 모든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부 온도라는 것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죠. 이 심부 온도와 상반되는 개념의 피부 온도가 있는데, 이 피부 온도는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피부 온도의 특징은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죠. 자, 일단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4가지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반드시 그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모공 다친다, 땀 분비 줄어든다, 또 피부 온도 올라간다,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 이 4가지 현상은 남녀노소 체질 불문이고요. 또 식물, 동물도 불문입니다. 식물한테도 이러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면 홍조도 이러한 심부 온도의 저하로 이러한 4가지 현상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또 정상을 통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안면 홍조의 이제 정의라든지 원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양의학에 있어서의 안면 홍조란 얼굴, 특히 상체로의 상열감을 동반하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제 이렇게 정의를 간단 명료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왜 상체로 열이 쏠리는지, 왜 상열감이 동반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레토 의학에 있어서는 심부 온도의 저하로 모공이 다친다 그랬죠. 모공이 다쳐서 이 모공이 다칠 때는 손발 끝에서 먼저 다칩니다. 그래서 구멍이 많은 얼굴로 이 열이 쏠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공이 다쳐 얼굴로 열 쏠림이 발생되어 안면 홍조가 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만 봐도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원인을 살펴보면은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생리적인 현상이다. 폐경기 여성에서 많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폐경기 여성, 약제, 음주, 식사, 기타 이러한 질환이나 또
어떤 조건에 있어서 잘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직접적인 뭐 원인, 이 약재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요인들은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가 하나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피레토에 있어서의 원인은 바로 신부 온도의 저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피부 온도가 상승되어 발생되었다라는 게 저의 원인입니다. 근데 신부 온도는 왜 낮아지느냐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신부 온도를 이해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생화학이라든지 인체 물리학이라든지 또 유체 역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찬 공기나 찬 물을 먹어도 신부 온도는 내려가죠. 그러나 찬물을 먹더라도 찬 공기에 노출이 돼도 안면 홍조가 안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부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수십만 가지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요인으로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입체적으로 신부 온도를 이해해 줘야 된다라는 거 꼭 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안면 홍조의 특징적인 증상을 한번 살펴보죠. 자, 제일 먼저 상열감이죠. 홍조, 홍반이 동반되죠. 자, 왜 이렇게 상열감이 동반된다고요? 홍조가 생긴다고요? 자, 신분도가 내려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공이 다친다 그랬죠? 모공은 어디서부터 다치죠? 손발 끝에서 다친다. 자,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상체로 쏠린다. 바로 그때 상열감이 생기고 홍조, 홍반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무슨 혈관이 이제 확장되는 이유 아시겠죠? 상체로 열이 쏠리니까 그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죠? 저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 피부 혈관, 모세혈관에서는 수축, 확장? 수축보다는 확장이 되겠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해가 너무 쉽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너무나 이해가 쉽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려움증. 이 가려움증은 왜 생길까요? 뭐 안면 홍조 환자분들한테 가려움증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닌데 간혹 우리가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생기는 안면 홍조증에 있어서는 이 가려움증이 종종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려움증은 왜 생길 수 있느냐? 바로 신분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공이 다친다라는 거잖아요. 모공이 다친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가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할 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는 본능적 행위가 뭐라고요? 바로 가려움증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죠. 자, 너무나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안, 초조, 불면증은 왜 생길까요? 열 에너지가 어디로 쏠린다고요? 상체로 쏠린다. 그러면 심장에도 열을 받겠죠. 그럼 심장의 박동수가 빨라진다. 그럴 때 우리가 불안, 초조감도 생길 수 있고 열 에너지가 지금 상체로 쏠리고 있는데 저녁이 되면 더 신분도는 더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다치고 열은 머리로 더 쏠리겠죠. 자, 뇌가 각성이 될 때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병증인데요. 비염, 안구건조증, 안구주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열 에너지가 구멍이 많은 얼굴로 쏠린다. 그럼 그 구멍 중에 하나, 자, 콧구멍으로 열이 쏠릴 때 코점막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뭐죠? 비염이 되고요. 자, 눈 쪽으로 열이 쏠린다. 그러면 눈의 결막염이라든지 홍채염이라든지 모양체염도 생길 수도 있고요. 당연히 안구에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안구 주변에 주사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쉽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이 아니라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 안면 홍조가 너무나 이해가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쉬울 때 치료가 잘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안면홍조의 이제 발생 기전과 궁금증에 대해서 또 제가 강의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영상을 연속적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